거짓말이에요. 딸의 목소리가 작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차갑고 떨리고 분노로 가득한 목소리였어요. 서진아, 30년이에요. 30년. 제가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안 오셨잖아요. 생일도, 입학식도, 졸업식도, 아무 때도. 서진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주먹을 꽉 쥔 채 온몸을 떨고 있었어요. 전화 한 통, 편지 한 장도 없었어요. 저한테는요, 엄마가 죽은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지금 와서 엄마라고요? 30년 만에 나타나서 엄마 행세하시려고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눈물만 흘렀어요. 침대에 누워 계시던 순자 할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우리를 가리켰습니다. 서진아, 엄마 원망하지 마. 할머니는 모르세요. 얼마나 기다렸는지. 서진이 바닥에 주저앉으며 흐느꼈습니다. 유치원 때요. 현충일마다 공항 갔어요. 엄마 오는 날이라고 믿었어요. 10년을 그랬어요. 10년 동안 한 번도 안 오셨어요. 제 심장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다해요? 30년이 그냥 미안하다는 말로 지워져요? 서진이 일어서서 문을 향해 걸었습니다. 전 엄마 없이 30년 잘 살았어요. 이제 와서 필요 없어요. 쾅!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30년을 기다렸는데, 30년을 준비했는데, 이렇게 끝나는 걸까요? 아니요. 이건 끝이 아니었습니다. 시작이었어요. 30년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2025년 3월 15일 제주국제공항이었습니다. 입국장 스피커에서 제 이름이 흘러나왔을 때 저는 면세점에서 위스키 2병을 고르고 있었어요. 아들에게 줄 선물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조카였죠. 제 동생 아들. 이연주 고객님, 긴급 연락이 있습니다. 안내 데스크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62세의 외교관을 퇴직하고 처음 돌아오는 제주였어요. 30년 만에 귀향이었습니다. 안내 데스크 직원은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20대 후반쯤 돼 보였어요. 제게 낡은 갈색 봉투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이거 1시간 전에 누가 맡기고 가셨어요. 꼭 전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봉투 겉면에는 삐뚤빠뚤한 글씨로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필체를 보는 순간 알았어요. 누가 보낸 건지. 봉투를 뜯었습니다. 편지가 한 장 들어 있었어요. 종이가 누렇게 바랬고 곳곳에 얼룩이 져 있었습니다. 눈물 자국인 것 같았어요. 편지를 펼쳤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읽기 시작했어요. 현주야, 나 기억나니? 해녀 박순자. 나 이제 오래 못 살 것 같다. 췌장암 말기래. 의사가 3개월 남았다고 했어. 서진이한테는 말 안 했어. 걱정할까봐. 현주야, 30년 약속 기억하지? 이제 와야 해. 서진이가 기다려. 아니, 서진이는 기다리지 않아. 근데 너는 와야 해. 제발. 죽기 전에 너희 모녀 화해하는 거 보고 싶어? 서귀포 그 집 그대로야. 와줘. 제발. 편지 끝에는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손에서 편지가 떨어질 뻔했습니다. 가슴이 쿵쿵거리며 뛰기 시작했어요. 숨이 가빠졌습니다. 주변 소음이 다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오직 편지 속 글자들만 눈에 들어왔습니다. 박순자 할머니, 췌장암 말기, 3개월, 그리고 그 이름, 서진이, 제 딸, 30년 만에 듣는 이름이었습니다. 공항 밖으로 나갔습니다. 3월의 제주는 따뜻했어요. 햇살이 부드럽게 내리쪼이고 있었고 바람에서는 바다 냄새가 났습니다. 30년 전 그 냄새 그대로였어요. 택시를 잡아 탔습니다.
기사님은 60대 후반쯤 돼 보이는 남자분이었어요. 어디로 모실까요? 서귀포요. 동웅동. 멀리서 오셨어요? 네, 서울에서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사실은 제네바에서 왔어요. 30년간 전 세계를 떠돌다가 이제야 돌아온 거였습니다. 차창 밖으로 제주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검은 돌담, 유채꽃밭, 푸른 바다. 모든 게 30년 전 그대로인 것 같으면서도 완전히 달라 보였어요. 30년. 참 긴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제 같기도 했어요. 1995년으로 돌아가 봅니다. 25살의 저, 이연주는 서울대학교 외교학과를 막 졸업했습니다. 외교관 시험에 전국 수석으로 합격했어요. 워싱턴 주재원 발령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이철호, 한국 10대 재벌 중 하나인 한양그룹 회장이었어요. 어머니는 이순희, 여성 최초 국회의원이었습니다. 저는 외동딸이었어요. 완벽한 엘리트였습니다. 아니, 완벽한 인생을 살고 있다고 믿었어요. 1995년 5월이었습니다. 대학 졸업식이 끝나고 일주일 후였어요. 몸이 이상했습니다. 아침마다 속이 메스거웠고 생리가 2달째 없었어요. 설마 하는 마음으로 산부인과를 찾아갔습니다. 강남의 조용한 개인 병원이었어요. 아는 사람을 만날까봐 모자를 눌러 쓰고 선글라스를 끼고 갔습니다. 초음파 검사를 받았습니다. 차가운 젤이 배 위에 발라졌고 기계가 움직였어요. 의사 선생님은 40대 중반쯤 돼 보이는 여자분이었습니다. 화면을 한참 들여다보시더니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저를 보셨어요. 임신하셨어요.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네, 8주 정도 됐네요. 축하드려요. 축하라니. 이게 무슨 축하입니까? 확실해요? 혹시 잘못 본 거 아니에요? 확실해요. 여기 보세요. 심장 박동도 들려요. 통통통통.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너무 빨랐어요. 새 울음소리처럼 가늘고 빠른 소리였습니다. 그게 제 아이였습니다. 병원을 나왔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겨우겨우 걸어서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머리가 하얘졌어요. 생각이 안 났습니다. 임신, 8주, 워싱턴 발령, 외교관, 모든 게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는요? 어머니는요? 생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강남 한남동 저택이었어요. 300평 대지 위에 지은 3층 양옥이었습니다. 정원에는 소나무들이 우거져 있었고 분수대가 있었어요. 현관을 열고 들어가자 어머니가 거실 소파에 앉아 계셨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입고 계셨어요. 국회 회의 끝나고 막 돌아오신 모양이었습니다. 현주야, 어디 갔었니? 응, 친구 만나고 왔어. 거짓말이었습니다. 워싱턴 발령 나왔어. 7월 1일 부임이래. 응, 준비 잘해. 우리 딸 유엔 대사 만들 거야. 어머니는 미소 지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가 무겁게 느껴졌어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 생각했어요. 어떡하지? 어떻게 말하지? 말할 수 있을까? 낙태? 그 생각도 했습니다. 하지만 통통통통 울리던 그 심장 소리가 자꾸만 귓가에 맴돌았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부르셨습니다. 서재로 오라고 하셨어요. 아버지 서재는 2층 끝에 있었습니다. 무거운 참나무 문을 밀고 들어갔어요. 책장이 벽 전체를 뒤덮고 있었고 가죽 소파와 큰 책상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책상 뒤에 앉아 계셨어요.
표정이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앉아라. 목소리가 얼음장 같았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걸 직감했어요. 소파에 앉았습니다. 다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가 서류 한 장을 책상 위로 밀어내셨어요. 이게 뭐냐? 서류를 집어봤습니다. 산부인과 진단서였어요. 제 이름이 적혀 있었고 임신 8주라고 선명하게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아버지, 누구 애냐? 그건 말해. 누구 애냐고. 아버지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어요. 사실 저도 잘 몰랐습니다. 아버지는요? 누군지도 제대로 기억나지 않았어요. 대학교 4학년 겨울, 졸업 전 마지막 MT였습니다. 술을 너무 많이 마셨어요. 누군가와 함께 있었습니다. 얼굴도 제대로 기억나지 않았어요. 대답 못하는 거 보니 너도 모르는 애로구나. 아버지의 말씀이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낙태해. 당장. 싫어요. 제 입에서 나온 말에 저도 놀랐습니다. 뭐? 싫어요. 낙태 안 할 거예요. 지금 정신이 있는 거냐? 워싱턴 발령 받았어. 외교관이야. 미혼모가 무슨 외교관을 해? 그래도가 어디 있어. 아버지가 책상을 쾅 내리치셨습니다. 펜꽂이가 쓰러지며 펜들이 우르르 바닥에 떨어졌어요. 당장 내일 병원 예약할 거야. 낙태하고 워싱턴 가. 싫어요. 제가 소리쳤습니다. 평생 아버지한테 소리쳐 본 적이 없었는데 그날은 참을 수 없었어요. 그럼 워싱턴 포기해. 외교관도 포기하고 평생 우리 집에서 미혼모로 살 거야? 선택해. 악이냐, 내 미래냐. 저는 울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이틀 줄게. 이틀 안에 대답 안 하면 내가 알아서 할 거야. 그날 밤 저는 집을 나왔습니다. 새벽 2시였어요. 모두가 잠든 시각이었습니다. 가방 하나만 들고 뒷문으로 나갔어요. 경비 아저씨가 졸고 계셨습니다. 택시를 타고 강남역으로 갔습니다. 24시간 찜질방에 들어가 밤을 샜어요. 다음 날 아침 결심했습니다. 제주로 가자. 왜 제주였을까요?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아무도 저를 모르는 곳이었고 바다가 있었어요. 어릴 때 가족여행으로 한번 갔던 기억이 났습니다. 바다가 아름다웠어요. 김포공항에서 제주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1시간 남짓 걸렸어요. 제주공항에 내렸을 때는 오후 3시였습니다. 버스를 타고 서귀포로 향했습니다. 창 밖으로 펼쳐지는 풍경이 낯설었어요. 검은 돌담, 평평한 초원, 푸른 바다. 서귀포 시외버스 터미널에 내렸습니다. 짐을 들고 막막하게 서 있었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학생, 어디 갈 데 있어? 뒤돌아보니 50대 중반쯤 돼 보이는 여자분이 서 계셨습니다. 키가 작았어요. 150cm 정도? 까만 피부에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해녀복을 입고 계셨어요. 아니요. 민박집 찾아? 네. 우리 집에 와. 싸게 해줄게. 그렇게 박순자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할머니 집은 동홍동 해안가에 있었습니다. 2층짜리 작은 집이었어요. 1층은 할머니가 사시고 2층은 민박객들한테 빌려주는 구조였습니다. 방은 깨끗했어요. 8평 정도 됐습니다. 창문을 열면 바다가 바로 보였어요. 파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룻밤에 2만 원. 괜찮지? 네, 좋아요. 밥은? 저 돈이 별로 없어서요. 그럼 설거지해. 설거지해 주면 밥 공짜. 정말요? 그래. 근데 학생, 임신했지? 깜짝 놀라 할머니를 쳐다봤습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보면 알아. 나도 애 셋 낳아봤어. 배에서 기운이 나. 할머니가 미소 지으셨습니다. 따뜻한 미소였어요. 도망 온 거지? 네. 괜찮아. 여기는 안전해. 아무도 너 안 찾을 거야. 그날부터 저는 순자 할머니 집에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한 달은 조심스러웠어요. 혹시 아버지가 사람을 보내서 저를 찾을까봐 밖에 잘 나가지 않았습니다. 방 안에만 있었어요. 할머니는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하루 3번 밥을 차려주셨어요. 저는 설거지를 했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배가 조금씩 불러오기 시작했어요. 옷으로 가렸지만 할머니는 다 아셨습니다. 현주야, 산책하자. 네. 매일 방에만 있으면 애가 답답해. 바다 보러 가자. 할머니와 함께 해안 산책로를 걸었습니다. 6월의 제주는 아름다웠어요. 바다는 에메랄드 빛이었고 하늘은 파랬습니다. 현주야. 네. 애 아빠는? 모르겠어요. 그래. 괜찮아. 엄마만 있으면 돼. 할머니가 제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손이 거칠었어요. 굳은 살이 두껍게 박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따뜻했어요. 할머니는요, 자식이 몇 명이세요? 3. 아들 2, 딸 1. 어디 계세요? 다 죽었어. 네. 큰아들은 바다에서 죽었어. 물질하다가. 작은아들은 교통사고로. 딸은 병으로. 할머니의 목소리에 슬픔이 묻어났습니다. 그래서 혼자 사세요? 응. 30년 혼자 살았어. 외롭지 않으세요? 외롭지. 근데 익숙해. 그리고 너 같은 애들이 가끔 와. 그럼 외롭지 않아. 할머니가 미소 지으셨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배가 확연히 불러왔어요. 이제는 숨길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제 방문을 두드렸어요. 현주야, 일어났어? 네. 나 따라와 봐. 할머니를 따라 해안으로 갔습니다. 새벽 5시였어요. 하늘이 막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해녀들이 바닷가에 모여 있었어요. 10명쯤 됐습니다. 모두 검은 잠수복을 입고 있었어요. 현주야, 해녀할래? 네. 저요? 그래. 근데 저 임신했는데요. 그래서 바다가 제일 안전해. 무슨 말씀이세요? 바다는 속이지 않아. 육지는 거짓말쟁이가 많지. 근데 바다는 정직해. 숨 참으면 살고 못 참으면 죽어. 간단해. 말이 안 되는 소리 같았지만 할머니는 진심이었어요. 겁나요. 겁나는 게 정상이야. 근데 해봐. 너 생각보다 강해. 그날부터 해녀 수업이 시작됐습니다. 처음에는 숨 참는 연습부터 했어요. 육지에서요. 물 항아리에 얼굴을 담그고 숨을 참았습니다. 30초도 못 버텼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천천히. 급하게 하지 마. 바다는 안 도망가. 할머니의 말씀대로 천천히 했습니다. 일주일 후 1분을 버텼어요. 2주일 후 2분을 버텼습니다. 한 달 후 드디어 바다에 들어갔어요. 7월이었습니다. 물은 차가웠어요. 발끝이 저릴 정도였습니다. 할머니가 제 손을 잡고 함께 들어갔어요. 무섭지? 네. 괜찮아. 내가 옆에 있어. 물속으로 잠수했습니다. 눈을 뜨니 새로운 세상이 펼쳐졌어요. 푸른 물속에 해초들이 춤을 추고 있었고 물고기들이 헤엄쳐 다녔습니다. 아름다웠어요. 하지만 숨이 차올랐습니다. 올라가야 했어요. 수면으로 올라와 숨을 토해냈습니다. 헥헥거렸어요. 잘했어. 첫날 치고 잘했어. 할머니가 등을 토닥여 주셨습니다. 그날부터 매일 새벽 바다에 들어갔습니다. 임신 5개월,
6개월, 7개월까지 물질을 했어요.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임신부가 바다에 들어가면 위험하다고. 하지만 할머니는 달랐어요. 아기가 너보다 강해. 믿어. 할머니 말이 맞았습니다. 뱃속 아기는 튼튼했어요. 발로 차는 느낌이 점점 강해졌습니다. 10월이 됐습니다. 임신 8개월이었어요. 배가 많이 불러왔습니다. 이제 그만해. 출산 준비해야지. 할머니가 물질을 그만두라고 하셨어요. 보건소에 갔습니다. 검진을 받았어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기 아주 건강해요. 3kg 넘을 것 같아요. 다행이었습니다. 11월이 지나고 12월이 왔습니다. 1월이 왔어요. 출산 예정일은 2월 15일이었습니다. 2월 14일 밤이었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제주에 눈이 오는 건 드문 일이었습니다. 창밖으로 하얀 눈송이들이 춤을 추듯 떨어지고 있었어요. 밤 10시쯤이었습니다. 갑자기 배가 아프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왔구나. 진통이네. 할머니가 급히 차를 몰고 보건소로 갔습니다. 눈길이라 천천히 가야 했어요. 보건소에 도착했을 때는 밤 11시였습니다. 분만실로 들어갔어요. 진통이 점점 심해졌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어요. 으악! 비명을 질렀습니다. 힘내, 현주야. 조금만 더. 할머니가 제 손을 꽉 잡고 계셨어요. 자정이 넘어가고 2월 15일 새벽 1시였습니다. 나왔어요.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의외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였어요. 딸이에요. 3.2kg. 아주 건강해요. 간호사가 아기를 제게 안겨주었습니다. 작았어요. 너무 작고 따뜻했습니다. 눈을 감고 있었어요. 작은 손이 제 손가락을 꽉 쥐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우리 딸, 할머니도 울고 계셨어요. 예쁘다, 현주야. 진짜 예쁘다.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요? 내가 지어. 서진이요. 이서진. 진실할 진. 진실되게 살라고. 좋은 이름이다. 그렇게 서진이가 태어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보건소 병실에서 서진이를 안고 있었어요. 창 밖으로는 눈이 그치고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행복했어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사흘도 가지 못했습니다. 2월 18일 오후였습니다. 병실 문이 열렸어요.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아버지였습니다.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집으로 가자. 차가운 목소리였어요. 싫어요. 이연주, 집으로 가자. 싫다고요. 전 여기서 살 거예요. 아기는 어쩔 건데? 제가 키울 거예요. 어떻게? 돈도 없이? 직업도 없이? 입양 보낼 거야. 그 순간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이미 결정됐어. 미국 가정으로 입양 보내기로 했어. 아버지, 서진이를 꽉 안았습니다. 절대 보낼 수 없었어요. 그때 병실 문이 또 열렸습니다. 순자 할머니였어요. 누구세요? 아버지가 할머니를 쳐다봤습니다. 전 박순자라고 합니다. 현주 어머니 역할 해온 사람이에요. 그래요? 제가 키울게요. 네. 아기, 제가 키울게요.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현주야, 넌 외교관 해. 꿈 포기하지 마. 근데 서진이는요? 내가 키울게. 30년만 기다려. 30년 후에 데리러 와. 30년이요? 그래. 그때까지 내가 잘 키울게. 약속해. 할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저는
현주야, 엄마 역할은 내가 할게. 넌 성공해. 그리고 30년 후에 당당하게 와. 알았지?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좋은 제안이네요. 그렇게 하죠. 아버지, 현주야, 이게 최선이야. 넌 외교관 해. 아기는 여기서 안전하게 자랄 거야. 하지만 30년 후에 데리러 와. 약속해. 할머니가 다시 말씀하셨어요. 그날 밤 서진이를 할머니한테 넘겼습니다. 잠든 서진이 얼굴을 한참 들여다봤어요. 작은 코, 작은 입, 작은 귀, 모든 게 사랑스러웠습니다. 서진아. 손으로 서진이 뺨을 쓰다듬었어요. 부드러웠습니다. 엄마가 미안해. 30년 후에 꼭 데리러 올게. 기다려줘. 서진이한테 키스했습니다. 이마에 입술을 가볍게 댔어요. 그리고 편지를 썼습니다. 서진아, 엄마가 너를 사랑한다는 걸 꼭 기억해. 30년 후에 꼭 만나자. 약속해. 마이너스 엄마가 편지를 할머니한테 드렸습니다. 서진이 20살 되면 주세요. 알았어. 다음 날 아침 제주를 떠났습니다. 공항까지 가는 내내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비행기에서 창밖을 봤습니다. 제주도가 점점 작아지고 있었어요. 저 아래 어딘가에 내 딸이 있었습니다. 미안해, 서진아. 30년의 이별이 시작됐습니다. 워싱턴으로 갔습니다. 외교관 생활이 시작됐어요. 낮에는 일했습니다. 밤에는 울었어요. 매일 밤 서진이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뭘 하고 있을까? 밥은 잘 먹었을까? 아프진 않을까? 할머니한테서 편지가 왔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요. 현주야, 서진이가 잘 크고 있어. 걱정 마. 서진이가 걸었어. 아빠, 엄마 대신 할미라고 불러. 서진이가 유치원 입학했어. 선생님이 똑똑하대. 서진이가 초등학교 들어갔어. 1등 했어. 매 편지마다 울었습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런던으로 발령이 났어요. 파리로 갔습니다. 도쿄로 갔어요. 베이징으로 갔습니다. 계속 일만 했어요. 승진했습니다. 40세에 공사가 됐어요. 50세에 대사가 됐습니다. 유엔 대사까지 올라갔어요. 세계 평화를 위해 일했습니다. 분쟁을 중재했어요. 상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행복하지 않았어요. 밤마다 서진이 꿈을 꿨습니다. 아기였던 서진이가 꿈에 나타나 울었어요. 엄마, 어디 있어요? 왜 안 와요? 잠에서 깨면 베개가 눈물로 젖어 있었습니다. 20년이 지났습니다. 할머니 편지가 계속 왔어요. 서진이가 고등학생이 됐어. 공부를 정말 잘해. 서진이가 서울대 의대 합격했어. 자랑스러워. 서진이가 의사가 됐어. 레지던트야. 서진이 사진은 한 장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일부러 안 보낸 거였어요. 보면 너무 그리워할까봐. 25년이 지났습니다. 퇴직이 가까워 왔어요. 62세였습니다. 30년 약속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런데 1년 전 편지가 끊겼습니다. 할머니한테서 연락이 없었어요. 불안했습니다.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오늘 제주공항에서 편지를 받았습니다. 최장한 말기. 3개월. 택시가 서귀포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에요. 차에서 내렸어요. 30년 만에 보는 그 집이었습니다. 변한 게 없었어요. 2층짜리 작은 집. 하얀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고 녹슨 대문이 삐걱거렸습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마당에 빨래가 널려 있었어요. 할머니 옷들이었습니다. 현관문을 두드렸습니다. 똑똑. 누구세요?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젊은 여자 목소리였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키 165cm쯤, 검은 머리를 뒤로 묶었어요. 의사 가운을 입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눈이 빨갰습니다. 울었던 것 같았어요. 30년 만에 보는 내 딸이었습니다. 누구세요? 서진이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날 몰랐어요. 목이 막혔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할머니 면회 오셨어요? 응. 순자 할머니. 안에 계세요. 들어오세요. 서진이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어요. 거실은 그대로였습니다. 낡은 소파, 작은 TV, 식탁. 할머니, 손님 오셨어요. 안방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냐? 모르는 분이세요. 안방 문을 열었습니다. 할머니가 침대에 누워 계셨어요. 30년의 세월이 할머니를 많이 늙게 만들었습니다. 87세. 머리는 완전히 하얗게 샜고 얼굴은 주름투성이었어요. 팔은 앙상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따뜻했어요. 할머니가 저를 보는 순간 눈을 크게 떴습니다. 현주야. 할머니. 할머니한테 달려가 손을 잡았습니다. 뼈만 남은 손이었어요. 왔구나. 드디어 왔구나. 할머니. 왜 이렇게 되셨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서진이 뒤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할머니, 이분 누구세요? 할머니가 천천히 서진이를 보며 말했습니다. 서진아, 엄마야. 그리고 지금 처음 이야기했던 그 장면이 벌어진 겁니다. 거짓말이에요. 서진의 목소리. 30년이에요, 30년. 서진의 울음. 전 엄마 없이 30년 잘 살았어요. 이제 와서 필요 없어요. 그리고 문이 쾅 닫히는 소리.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할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어요. 괜찮아. 시간이 필요해. 서진이한테 시간을 줘. 할머니, 전 어떻게 해야 해요? 기다려. 30년 기다렸잖아. 조금만 더 기다려봐. 그날 밤 할머니 집 2층 빈 방에서 잤습니다. 아니, 자지 못했어요.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서진이는 1층 자기 방에 있었어요. 문을 잠그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갔어요. 서진이가 있었습니다.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안녕. 서진이가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대답했습니다. 죽 끓였어요. 할머니 드릴 거예요. 고마워. 저한테 고맙다고 하지 마세요.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서진아. 서진이라고 부르지도 마세요. 저 당신 모르는 사람이에요.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서진이 죽을 들고 할머니 방으로 들어갔어요. 저도 따라 들어갔습니다. 할머니는 침대에 반쯤 기대 앉아 계셨어요. 죽 드세요, 할머니. 서진이 할머니한테 죽을 떠서 입에 넣어드렸습니다. 고마워, 우리 서진이. 천천히 드세요. 그 모습을 보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30년간 저 대신 엄마 역할을 해준 할머니. 30년간 엄마 없이 자란 서진이. 전 뭘 했을까요? 30년 동안 뭘 했을까요? 세계 평화? 유엔 대사? 그게 뭐가 중요했을까요? 제일 중요한 건 놓쳤는데. 할머니가 저를 보며 말씀하셨어요. 현주야, 서진이한테 시간 줘. 서진이도 혼란스러워. 네. 그리고 서진아. 네, 할머니. 엄마 원망하지 마. 엄마도 힘들었어. 서진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할머니 집에서 계속 묵었어요. 서진이는 저를 피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서진이는 이미 병원에 가고 없었어요. 밤늦게 돌아왔습니다.
거의 마주칠 일이 없었어요. 할머니 상태는 점점 나빠졌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이제 한 달도 안 남았다고.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서진이가 늦게 돌아왔어요. 밤 11시쯤이었습니다. 저는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아직 안 주무셨어요? 서진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너 기다렸어. 왜요? 할 말이 있어서. 서진이가 소파 반대편에 앉았습니다. 최대한 멀리요. 뭔데요? 미안하다는 말 하려고. 이미 들었어요. 아니, 제대로 된 사과를 안 했어. 서진이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서진아, 엄마가 정말 미안해. 30년 동안 옆에 없어서 미안해. 내 생일도, 입학식도, 졸업식도 다 놓쳐서 미안해. 엄마는 변명하고 싶지 않아. 다 내 선택이었어. 너보다 내 미래를 선택했어. 그게 잘못이야.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단 하루도 너를 잊은 적 없어. 매일 밤 너 생각했어. 할머니 편지 올 때마다 울었어. 서진아, 엄마를 용서하라는 게 아니야. 그럴 자격도 없어. 그냥 엄마 마음을 알아줬으면 좋겠어. 서진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참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서진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는요? 제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알아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유치원 때부터요.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엄마는 중요한 일 하고 계신데요. 세계 평화 지킨대요. 저 그거 믿었어요. 우리 엄마는 세계에서 제일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서진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현충일마다 공항 갔어요. 10년을 갔어요. 엄마 오는 날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한 번도 안 오셨어요. 서진아, 중학생 때는 UN 홈페이지 매일 들어갔어요. 엄마 사진 찾았어요. 한복 입고 연설하시는 거 친구들한테 자랑했어요. 우리 엄마래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근데요, 20살 되던 해에 깨달았어요. 엄마는 안 온다는 거, 평생 안 올 수도 있다는 거. 미안해. 그때부터 포기했어요. 엄마 기다리는 거, 더는 안 기다리기로 했어요. 그게 덜 아프니까. 서진아, 근데 왜 이제 와요? 30년 만에? 제가 다 컸는데? 이제 엄마 필요 없는데? 서진이가 소리쳤습니다. 엄마가 필요했던 건 어렸을 때예요. 유치원 입학식 날, 초등학교 운동회 날, 중학교 졸업식 날. 그때 필요했어요. 근데 안 오셨잖아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저도 울었습니다. 두 사람이 소파에 앉아 울었어요. 그때 할머니 방 문이 열렸습니다. 할머니가 비틀거리며 나오셨어요. 할머니. 서진이가 달려가 할머니를 부축했습니다. 괜찮아. 소리 들려서. 할머니가 우리를 보며 말씀하셨어요. 서진아, 엄마 원망하지 마. 엄마도 피해자야. 할머니. 현주야, 너도 서진이 원망하지 마. 서진이도 피해자야. 네. 둘 다 피해자야. 진짜 나쁜 건 세상이야. 여자한테 선택하라고 강요한 세상이 나빠. 할머니가 기침을 했습니다. 심하게요. 할머니, 누우세요. 서진이가 할머니를 모시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저도 따라 들어갔습니다. 할머니를 침대에 눕혔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 할머니가 우리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죽기 전에 부탁 하나만 들어줘. 할머니,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들어줄래? 네. 화해해줘. 제발. 서진아, 엄마 용서해줘. 엄마도 힘들었어. 할머니. 현주야, 서진이 이해해줘. 서진이도 많이 아팠어.
약속해. 내가 죽기 전에 화해하는 거 보여줘. 할머니가 울고 계셨습니다. 서진이와 저는 서로를 봤어요. 서진이가 먼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요, 할머니.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할게요. 할머니가 미소 지으셨어요. 고마워. 이제 편히 갈 수 있겠다. 그리고 할머니는 눈을 감으셨습니다. 할머니. 서진이 할머니를 흔들었습니다. 할머니, 깨어나세요. 하지만 할머니는 대답이 없었어요. 급히 병원으로 갔습니다. 응급실에서 심폐소생술을 받았어요.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2025년 3월 23일 새벽 3시 42분. 박순자 할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87세였어요. 장례식은 조촐하게 치렀습니다. 서귀포 공동묘지에 묻었어요. 바다가 보이는 언덕이었습니다. 장례식 날 비가 내렸습니다. 서진이와 저는 검은 상복을 입고 나란히 서 있었어요. 할머니 영정 사진을 봤습니다. 환하게 웃고 계셨어요. 할머니. 서진이가 흐느꼈습니다. 저도 울었어요. 할머니 없이 우리 둘만 남았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할머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텅 빈 집이었어요. 할머니가 계셔야 할 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거실에 나란히 앉았어요.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서진이가 물었습니다. 모르겠어. 너는? 저도 모르겠어요. 또 침묵. 할머니, 화해하라고 하셨는데. 네. 화해할 수 있을까? 서진이가 저를 봤습니다. 노력해보자. 할머니 약속했잖아. 알겠어요. 그날부터 우리의 이상한 동거가 시작됐습니다. 서진이는 병원에서 일했어요. 레지던트였습니다. 저는 할머니 집을 정리했어요. 30년간 쌓인 물건들이 많았습니다. 할머니 방 서랍을 정리하다가 두꺼운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열어봤어요. 편지들이 가득했습니다. 제가 30년간 할머니한테 보낸 편지들이었어요. 한 장 한 장 읽었습니다. 할머니, 서진이는 잘 지내나요? 서진이 생일인데 못 가서 미안해요. 서진이가 보고 싶어요. 모든 편지에 서진이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편지들을 발견했어요. 제가 서진이한테 쓴 편지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보내지 못한 편지들이요. 서진아, 오늘 유엔에서 연설했어. 내가 자랑스러워할까? 10살 생일 축하해. 케이크 먹었니? 20살이 됐구나. 예쁘게 컸을까? 30년간 쓴 편지들이었어요. 365일 X 30년 1만 950통. 한 장도 빠짐없이 다 있었습니다. 울었습니다. 저녁에 서진이가 돌아왔어요. 이거 편지들을 서진이한테 보여줬습니다. 이게 뭐예요? 내게 쓴 편지들이야. 30년간. 서진이가 편지들을 받아들었습니다. 한 장 읽기 시작했어요.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한 장 더 읽었어요. 또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밤새 읽었습니다. 1만 950통을 다 읽었어요. 새벽이었습니다. 서진이가 편지를 내려놓고 저를 봤어요. 엄마는 저를 사랑했어요? 그럼 매일 사랑했어. 30년 동안? 응. 단 하루도 안 빠지고. 서진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해요. 왜? 엄마를 미워해서. 아니야. 미워할 자격 있어. 아니에요. 엄마도 힘드셨어요. 저만 힘든 줄 알았어요. 서진이가 제 품에 안겼습니다. 30년 만에 안는 내 딸이었어요. 엄마. 응.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항상 사랑했어. 그렇게 우리는 화해했습니다. 그날부터 진짜 시작이었어요.
매일 아침 같이 밥을 먹었습니다. 저녁도 함께 먹었어요. 서진이 일 끝나면 같이 산책했습니다. 해안 산책로를 걸었어요. 엄마, 오늘 수술 잘했어. 그래. 대단하다, 우리 딸. 엄마는 유엔에서 뭐 했어요? 분쟁 중재. 싸우는 나라들 사이에서 평화 만드는 일. 대단하다, 우리 엄마. 서로를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30년의 공백을 채우기 시작했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엄마, 할머니 유산 정리해야 해요. 그래야겠지. 할머니 집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서류가 있었어요. 이게 뭐지? 해녀 조합 등록증이었습니다. 할머니 이름으로 돼 있었어요. 할머니가 해녀 조합에 등록하셨네. 응. 50년 넘게 하셨어. 근데 여기 봐. 후계자가 등록돼 있어. 누구? 이서진. 저요? 응. 할머니가 너를 후계자로 등록하셨어. 서진이가 서류를 받습니다. 정말이네. 너 해녀 할 줄 알아? 응. 할머니가 가르쳐 주셨어. 어렸을 때부터. 대단하다. 엄마는? 나도 할 줄 알아. 할머니가 가르쳐 주셨어. 임신했을 때. 정말요? 응. 서로를 봤어요. 그럼. 응. 같이 해볼까요? 그래. 다음 날 새벽 5시였습니다. 해안으로 갔어요. 다른 해녀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순자 딸이지? 네. 어머님 돌아가셨다면서. 삼가 조의를 표해. 감사합니다. 물질 계속할 거야? 네. 엄마랑 같이요. 해녀복을 입었습니다. 검은 잠수복이었어요. 물에 들어갔어요. 차가웠습니다. 서진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같이 가요. 응. 잠수했습니다. 30년 만에 들어가는 제주 바다였어요. 물속은 아름다웠습니다. 푸른 빛이 가득했고 해초들이 춤을 추고 있었어요. 서진이와 나란히 헤엄쳤습니다. 전복을 땄어요. 소라도 땄습니다. 물 위로 올라왔어요. 호이. 해녀들 숨비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진이도 소리쳤어요. 호이. 저도 따라했습니다. 호이. 30년 만에 하는 해녀 일이었어요. 힘들었지만 행복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할머니 집을 고쳤어요. 페인트 칠하고 지붕도 새로 했습니다. 민박집을 다시 열었어요. 서진이와 함께요. 손님들이 왔습니다. 와, 바다 진짜 예쁘다. 밥도 맛있어요. 아침에는 물질을 나가고 오후에는 손님들을 맞았어요. 서진이는 병원 일도 계속했습니다. 주중엔 병원, 주말엔 민박집이요. 저는 민박집을 주로 운영했어요. 어느 일요일이었습니다. 거실에서 쉬고 있었어요. 서진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응? 할 말이 있어. 뭔데? 사귀는 사람 있어. 진짜? 응. 같은 병원 선생님이야. 어떤 사람인데? 착해. 그리고 나한테 잘해줘. 좋겠다. 언제 데려와봐. 진짜? 그럼. 우리 딸 남자친구 궁금하지? 서진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다음 주말 서진이 남자친구가 왔어요. 키가 크고 인상이 좋은 남자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민우라고 합니다. 반가워요. 서진이 엄마예요. 아, 네. 처음 뵙겠습니다. 정민우 씨는 정형외과 의사였어요. 서진이보다 3살 많았습니다. 저녁을 함께 먹었어요. 서진이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래요? 뭐라고 들었어요? 엄마가 정말 대단한 분이라고. 유엔 대사셨다면서요? 옛날 일이에요. 그래도 대단하세요. 민우 씨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식사 후
해안 산책을 나갔어요. 서진이와 민우 씨가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는데 눈물이 났어요. 행복해 보였거든요. 6개월 후 민우 씨가 다시 왔습니다. 어머님, 할 말씀이 있습니다. 뭔데요? 서진이와 결혼하고 싶습니다. 허락해 주세요. 무릎을 꿇고 말했어요. 서진이는 저도 좋아요, 엄마. 서진이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그럼 결혼해야지. 정말요? 그럼 우리 딸 행복하면 됐지. 세 사람이 껴안았습니다. 결혼식은 1년 후로 잡았어요. 제주 바닷가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결혼식 날이 왔습니다. 2027년 5월 15일. 화창한 봄날이었어요. 바닷가에 하얀 천막을 쳤습니다. 의자들을 놓고 꽃들을 장식했어요. 손님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서진이가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나왔어요. 아름다웠습니다. 엄마, 예쁘죠? 응. 세상에서 제일 예뻐. 눈물이 났어요. 엄마, 울지 마. 행복해서 그래. 음악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서진이가 제 팔을 잡았어요. 엄마, 같이 걸어요. 응. 버질로드를 걸었습니다. 30년 만에 걷는 딸과의 버질로드였어요.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걸었습니다. 민우 씨가 단상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단상에 도착했습니다. 서진이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서진이가 민우 씨한테 갔어요. 줄의 말씀이 이어졌습니다. 신랑 정민우 씨와 신부 이서진 씨는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며 평생을 함께할 것을 약속합니까? 예, 예. 두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그럼 이제 부부임을 선언합니다. 신랑은 신부에게 키스해도 좋습니다. 민우 씨가 서진이한테 키스했어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도 박수를 쳤어요. 눈물을 흘리면서요. 식이 끝나고 가족 사진을 찍었습니다. 서진이, 민우 씨, 저, 이렇게 셋이요. 하나, 둘, 셋. 찰칵. 사진이 찍혔습니다. 32년 만에 찍는 가족 사진이었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2층 창가에 앉아 바다를 봤어요. 달이 떠 있었습니다. 달빛이 바다를 비추고 있었어요. 할머니 묘지를 향해 말했습니다. 우리 화해했어요. 약속 지켰어요. 서진이도 결혼했어요. 행복해요. 할머니도 행복하시죠? 바람이 불어왔어요.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할머니 대답 같았어요. 2년이 지났습니다. 2029년 봄이었어요. 어느 날 아침 서진이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응, 왜? 임신했어. 심장이 쿵 뛰었습니다. 정말? 응, 8주래. 축하해, 서진아. 엄마, 할머니 될 거야.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할머니가 된다니. 8개월 후 2029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였습니다. 서진이가 출산했어요. 딸이었습니다. 3.1kg. 엄마 안아봐. 서진이가 아기를 제게 안겨줬어요. 작았습니다. 따뜻했어요. 32년 전 서진이를 안았을 때 그 느낌 그대로였습니다. 이름은 순자, 박순자 할머니 이름으로 지을 거야. 좋은 이름이다. 아기를 품에 안고 울었어요. 할머니, 우리 잘 살고 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2035년 현재입니다. 저는 72세가 됐어요. 서진이는 38세가 됐습니다. 손녀 순자는 6살이 됐어요. 우리는 여전히 제주에서 살고 있습니다. 해녀일도 계속하고 민박집도 운영해요. 매일 아침 바다에 나가 물질을 합니다. 오후에는 손님들을 맞아요.
저녁에는 서진이 가족과 함께 밥을 먹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에요. 하지만 이게 행복입니다. 30년을 잃었지만 지금을 얻었어요. 늦었지만 시작했습니다. 그걸로 충분해요. 오늘도 손녀 순자가 말합니다. 할머니, 나도 해녀할 거야. 그래, 할머니가 가르쳐 줄게. 진짜? 야호! 순자가 제 손을 잡고 바다로 뛰어갑니다. 서진이가 옆에서 웃어요. 엄마, 고마워. 뭐가? 돌아와줘서. 나도 고마워. 용서해줘서. 엄마, 사랑해. 나도 사랑해. 바다가 반짝입니다. 파도가 밀려왔다 밀려가요. 우리는 손을 잡고 바다를 봅니다. 30년의 이별이 있었지만 지금은 함께해요. 그걸로 충분합니다. 가족이란 그런 거니까요. 늦어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것, 다시 시작하는 용기, 그리고 용서하는 마음. 당신의 가족은 안녕하신가요? 오늘 전화 한 통 해보세요. 사랑한다고, 보고 싶다고, 늦지 않았습니다.